새, 시인 정찬.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길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다. 고드냐 그 분야의 문제도 아니었다. 하룻밤 쉬어갈 큰 나무 기둥이 또한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었다. 작은 새 한 마리 이 길에 놓아주면 새는 정작 이 길로 가지 아니할 테고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 내가 길을 걸었지만 새의 길은 아니었지. 그래서 지금 길 위에 있다함이 참으로 작기도 하여라. 나의 슬픔은 아마도 내가 두 발 달린 인간이라는 것, 거기서 시작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전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문명사의 대전환. 조선은 왜 망하였나? 대전환. 20세기 한국사는 전통왕조와 문명에 대한 이러한 시각 조정이 전개될 때 비로소 그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한국사는 나라를 빼앗겼다가 독립운동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았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문명사의 일대 전환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 문명권에서 이탈하여 서유럽 문명권으로 편입된 역사가 20세기 한국의 역사입니다. 유교 문명권에서 기독교 문명권으로 대륙 농경 문명에서 해양상업 문명으로의 일대 전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학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이 같은 관점을 무슨 학문인지 우리 근현대사에 적용하는데 그렇게도 망설여왔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을 직접 강요한 세력이 원래 같은 문명권에 속했던 일본이라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섬나라 오랑캐라고 가볍게 여겼던 일본에 당한 자존심이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걸까요? 제가 보기에 선량한 주일론의 문화적 민족주의는 이런 식의 마음의 병을 어루만지는 자유행위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20세기 한국사를 일본과의 관계로만 국한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넓디 넓은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식민지 스탈론 비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입니까? 주제가 빗나게 가기는 그럴듯합니다만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흔히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그것이 역사이지요. 기억되지 않은 과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이지요. 어려운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 기억은 가능한가? 저는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언제 홍수가 발생했고 언제 일식이 일어났는지 자연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억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인간들이 서로 다툰 사회현상에 대한 기억은 인간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기억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객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이란 학문이 과연 성립할까요? 무엇 때문에 역사가는 먼지 묻은 고문서를 뒤지면서 과거의 사실을 캐고 있나요? 저는 제 인식에 실은 저의 논문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에서 직업으로서의 역사학이란 저를 두어 이 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고민을 펼쳐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가란 역사와 투쟁하는 지식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투쟁하는 역사란 대중이 과거사에 대한 집단 기억을 말합니다. 대중의 집단 기억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지만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나 정치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조작되어 대중에게 주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집단 기억이라 할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서 후자의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 한국인은 반만 년 전부터 하나의 민족이라는 오늘날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식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 대해선 제2장에서 쓴 그대로입니다. 역사가는 이러한 대중의 집단 기억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역사가는 대중의 집단 기억이 정치적으로 기획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음에 사료에 기초하여 대중에 알리는 전문 직업인이지요. 역사가의 비판을 통해 대중은 그들이 과거사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할 지혜를 과거사의 성찰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한 성찰의 화두를 대중에 던지는 직업 능력의 소지자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의 고발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는 자기의 발언이 객관적이거나 법칙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료를 보니 이렇게 저렇게 통념과 다르더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선진사회라면 대중은 그러한 역사가의 발언을 경청하지요. 대중이 역사가의 발언을 무시하면 그 사회는 후진사회입니다. 일단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먼지 묻은 고문서를 뒤지면서 얻은 지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역사가의 다른 의견과 견주면서 어느 의견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중과 역사가 사이에 이러한 민주적인 분업관계가 성립해 있는 사이야말로 진짜 선진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